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권주입니다. 오늘 이제 등 운동을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딱 6가지 종목, 제가 이제 제일 기본 운동으로 생각하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6가지를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운동하면서 또 꿀팁들도 많이 풀을 테니 유익하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종목으로 어시스트 풀업 동작을 진행을 할 거고, 이제 어시스트 풀업을 왜 첫 번째 동작으로 선행을 해주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어시스트 풀업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가동 범위 자체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만큼이나 등을 최대한 많이 늘렸다가 써주기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에서 당기거나 밑에서 위로 당기는 동작들보다 훨씬 더 이제 등을 전체적으로 많이 써주기 좋다. 물론 이제 당기는 방향이 위에서 미치기 때문에 이제 광배근을 많이 쓰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어떤 등의 움직임을 활성화시켜주기에 좋기 때문에 어시스트 풀업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무릎이 뒤에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시작을 하면 가슴을, 엉덩이가 뒤로 빠지기 때문에 몸의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기 쉬워서 가슴을 열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등 운동할 때는 가슴이 최대한 많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당겨져야 이제 등이 더 깊게 수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무릎의 포지션은 몸 쪽이 아니라 좀 먼 쪽에 두시는 게 좋고, 배꼽에서부터 가슴 있는 라인이 다 늘어나서 윗가슴이 하늘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풀업 같은 동작을 했을 때 가해지는 부담이 되게 커요. 그러면 아무래도 어시스트 풀업 할 때는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보조를 많이 받을 수 있게 좀 무게를 높게 설정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사실 어시스트 풀업이라는 동작 자체가 등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저희가 운동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좀 등 근육을 활성화시켜주고 먼저 이제 광배근에 선피로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막 억지로 힘들게 올라가서 등을 쓴다는 느낌보다는 충분한 보조를 받으면서 등 전체를 이제 네거티브도 잘 받고 수축도 해주고 팔이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어깨 회전도 정상적으로 내회전되고 외회전되는 동작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막 지치게끔 하기보다 등의 전체적인 자극을 전달하기 위해서 첫 종목으로 해주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35kg, 30kg 이렇게 설정을 하고, 이제 조금 타이트하게 가면 20kg까지 가는 편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자기한테 맞는 무게가 완전히 다 달라요. 아무래도 몸이 좀 가벼우면 오히려 어시스트 풀업을 했을 때 무게를 거의 안 달고 했을 때 자극을 느끼기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너무 무겁게 하면 오히려 동작하는 데 있어서 보조를 너무 많이 해주니까 저항이 많이 안 걸릴 수도 있거든요. 몸무게가 가벼우면 무게를 좀 낮게 설정하고, 몸무게가 높으면 무게를 좀 높게 설정해서 보조를 많이 해줘라. 초보자들은 무게를 높게, 추가적으로 고급자들은 무게를 낮게 해줘도 보조의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잘 설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기는 방향이 사실 위로 올라가면 가슴이 열려서 올라가잖아요. 이 가슴이 열려있는 형태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려올 때도 이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팔이 늘어나면서 지속적인 긴장을 잡아주려고 해야 돼요.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가슴이 닫혀버리면 어깨가 바로 떠버리기 때문에 이제 광배근 긴장이 풀릴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가슴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당겨준다. 그리고 팔꿈치가 당기는 방향은 무조건 수직으로 당겨준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가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당겨준다. 이 밑에 있는 광배근이 많이 발달하면 등이 넓이감이 좋아 보여요. 근데 이제 승모근이 발달하면 등의 이 앞뒤의 두께감이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가동 범위가 긴 운동들이 광배근 운동이고, 가동 범위가 좀 짧은 운동들이 승모근 운동들이 많은데,
가동 범위가 긴 운동들이 대체적으로 등의 넓이를 만들어주기 좋고, 가동 범위 짧고 이제 승모근 윗구간으로 당기는 동작들은 등의 두께감을 만드는 데 도움이 좋다. 둘 다 골고루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가동 범위가 길면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낮아져요. 그리고 가동 범위가 짧아지면 다룰 수 있는 중량이 높아진다. 근데 중량은 곧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에 어떤 중량을 다루는 운동들은 대체적으로 가동 범위가 짧아요. 바벨로우, 티바로우, 어시스트 프로보다 훨씬 가동 범위가 짧거든요. 그렇게 중량을 다루는 운동들을 또 해줘야 근육이 커지기 때문에 어시스트 프로뿐만 아니라 그런 로우 계열의 운동들도 열심히 해줘야 된다. 넓이감, 두께감 둘 다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바벨로우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사실 등 운동 중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운동 중에 한 가지고, 어떤 신체의 협응력을 같이 키울 수 있으면서 중량도 많이 다루고, 그리고 그립의 정도나 가동 범위에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근육이 승모근일 수도 있고 광배근일 수도 있고, 물론 복합적으로 같이 쓰이지만 좀 달라질 수 있는 운동입니다. 저는 이제 바벨로우를 이제 광배근 타겟하기 위한 용도로서 오늘 할 거고, 제가 그 차이점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항상 그립 잡을 때는 그립에 따라 또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제 광배근 타겟하려고 하면 팔꿈치가 이제 넓게 벌려져 있는 상태에서 당기면 팔꿈치가 허리에 안 붙잖아요. 근데 팔꿈치랑 허리랑 가까워져야 광배근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넓게 잡는 것보다 딱 어깨 넓이 정도 잡아주신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광배근 타겟하기 위한 바벨로우를 좀 알려드릴게요. 상체로 이걸 든다는 느낌이 아니라 손은 밧줄처럼 묶여져 있고, 여기서 고관절이 펴지는 느낌으로 발로 지면을 미는 힘으로 상체가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설명했지만 광배근을 타겟하려면 가동 범위가 길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광배근을 타겟하는 바벨로우를 할 때는 고관절이 접혀서 내려가는데 무릎보다 바벨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럼 가동 범위가 허리에 있는 라인까지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 상태에서 수직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몸 쪽으로 팔꿈치가 들어오면서 당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배근을 타겟하는 바벨로 할 때는 이 바벨이 수직으로 당겨지는 느낌보다 약간 배꼽 쪽으로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무게중심도 여기서 당길 때 엉덩이가 살짝 앞으로 나가지고, 내려올 때 엉덩이가 살짝 빠지면서 바벨이 내려와 주면 계속 수직에서 중심의 무게중심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좋아요. 시선 같은 경우에는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같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에 시각할게. 그럼 경추의 안정성을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고개를 너무 들어도 너무 밑으로 숙여도 안 되고, 딱 상체가 숙여져서 고관절이 접혀서 상체가 숙여져서 가슴이 바라보는 방향이랑 똑같은 방향을 만들어주고, 몸쪽으로 당기면서 엉덩이가 살짝 나가준다. 내려가면서 엉덩이가 빠져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전하는 구간에서는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바랑 멀어지기 때문에 제일 불안정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허리에 부담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벨이 무릎을 지나쳐서 내려갔을 때는 항상 배가 바깥으로 호흡이 밀어져서, 배에 호흡이 채워져서 바깥으로 밀어서 안정적으로 내 배가 벨트를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서 이 복압을 만들어줘야 돼요. 당겼을 때는 뱉고, 내려갈 때는 배에 호흡 채워서 내 배가 벨트를 밀어준다. 근데 등 운동이든 이제 다른 부위의 운동이든 이렇게 기본 운동들을 잘 해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머신이 좋고 뭐 어떤 궤적이 좋고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 내가 제일 자유로운 움직임에서 근육의 궤적을 못 만들어내면 사실 좋은 머신을 써도 어떤 정확한 자극을,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등 운동할 때는 풀업, 바벨로우, 데드리프트 세 가지는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체중을 요즘 좀 빼고 있습니다. 지금 96kg, 한 100kg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96kg 정도까지 해서 체중을 좀 조금씩 감량하고 있습니다. 등 운동 중에서도 특히나 이렇게 발로 지면을 지지하고 하는 동작들은 척추에 부담이 가해지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항상 고관절, 힙힌지가 고관절이 접혔다가 펴졌다가 하는 이 힙힌지 동작이 잘 인식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원암 덤벨 로우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일반적인 바벨 로우보다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몸을 더 많이 회전시킬 수 있어서 조금 더 깊은 안쪽에 있는 광배근 섬유까지 타겟을 하기 좋으니까 원암 덤벨 로우 세 번째 동작을 진행을 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이제 발로 지면을 디뎌서 숙여서 당기는, 숙여서 올리는 이런 운동들은 항상 이 고관절을 잘 접고 본인한테 맞는 이 다리의 넓이를 설정해 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자주 운동하면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자기한테 맞는 다리의 넓이란 내가 이 힙힌지를 했을 때 안정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 정도가 본인한테 맞는 다리 스탠스예요. 근데 이게 이제 원암으로 하는 덤벨로우는 회전이 더 많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작하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다리 스탠스가 가동 범위가 길어짐에 따라서 다리 스탠스가 넓어져야 돼요. 아까 바벨로우는 이 정도 했으면 원암 덤벨로우는 거의 이 정도는 벌려준 상태에서 힙힌지 걸어놓고 그립 잡고 동작을 해줘야 된다. 다른 운동 한 세트가 이거는 두 세트 하는 기분이야. 왼쪽하고 오른쪽 한번 해야 되니까 이 한 종목이 거의 두 종목의 에너지를 쓴다. 덤벨을 사용할 때는 들고 움직이면 안 돼요. 여기서 딱 각을 맞춰. 그 다음에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그럼 안 들어도 되잖아요. 에너지를 덜 쓸 수 있잖아. 운동할 때 에너지 쓰려면 아끼는 거야. 100점. 이렇게 상체를 숙여서 하는 동작할 때 고관절이 접혀서 상체가 숙여지잖아요.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이 가슴, 흉추 있는 라인이 이렇게 무너지면 안 돼요. 고관절은 접혀도 항상 가슴을 열려고 해줘야 이제 척추의 안정성을 만들어서 신장성 수축도 잘 받을 수 있고 계속 지속적인 자극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생체가 숙여져도 절대 가슴은 죽으면 안 된다. 가슴은 열고. 그리고 이렇게 원암 덤벨로 한쪽 할 때는 잘 못하는 방향을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손 잡이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운동할 때 왼쪽이 더 약하거든요. 왼쪽 동작도 좀 더 미숙해요. 그래서 왼쪽 먼저 항상 해주고 오른쪽 동작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합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있잖아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시합 체중이 많이 나가는 선수들은 대체적으로 프리웨이트에 비중된 운동을 많이 해요. 시합 체중이 많이 나간 사람들. 그만큼 어떤 협응되는 근육 무리군이 많다 보니까 에너지 소모도 크고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어떤 폭도 넓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중량을 계속 높이려고 도전을 많이 하는 선수들이 시합 체중이 높더라고요. 물론 시합 준비할 때는 조금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리웨이트의 비중과 머신의 비중을 좀 잘 섞어서 해야겠지만 기본기에 충실하면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본 운동들에 충실하게 해주시면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운동을 좀 쉬어야 되거나 아니면 좀 슬럼프가 왔을 때도 기본기가 탄탄하면 무조건 극복을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어떤 노력과 시간을 기본기를 다지는데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운동들이 또 재미가 없고 어렵고 좀 자극도 잘 안 오고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나의 기술적인 능력이나 정신적인 능력을 다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이런 기본 운동들을 충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롬풀 동작을 할 건데 좀 상부 타겟 할 수 있게 오버로 와이드로 할 겁니다. 넓게. 팔꿈치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운동처럼 허리에 붙는 게 아니라 어깨 뒤로 넘어온다는 느낌으로 동작을 할 거예요. 팔꿈치가 많이 들려있는 상태에서 접으면 이 승모근 있는 라인이 많이 쓰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배근 타겟 할 때는 좁은 그립이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승모근 타겟 할 때는 넓은 그립을 해서 팔꿈치가 들어져서 어깨 높이에서 이 등이 접힐 수 있는 동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운동 경력이 높아질수록 사실 좀 운동이 더 실력이 늘다 보니까 진짜 세트 수가 많이 줄거든요. 입혀지는 데미지가 조금 더 정교해지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 경력이 차면은 어떤 운동 강도나 이런 것들을 잘 설정해 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다음 훈련, 내일 훈련, 내일 모레 훈련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이 지장이 생기게 오랫동안 한번 운동할 때 길게 끌고 가면은 컨디션이 진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하는 거겠죠. 어느 정도 체크할 수 있게끔 내 운동의 볼륨이나 중량 이런 것들을 써서 기록을 해주면 이전보다 얼마나 더 많이 향상됐는지 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슈러브 동작을 진행할 겁니다. 슈러브 할 때 절대 우리가 이제 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접어서 올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상을 하는 완벽한 기능이 안 쓰이고 후인되는 걸로 인해서 가동 범위가 정상적인 승모근의 거상 기능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상되면서 내전되는 거지 먼저 이렇게 후인시킨 상태에서 올리면 절대 안 됩니다.
데드리프트 딱 3세트만 좀 집중해서 사용하고, 이제 오늘 하는 운동 중에 제일 이제 가동 범위가 짧고 협응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고, 저는 이렇게 데드리프트를 좀 마지막 종목으로 해주면 일단 다 지쳐있는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고중량을 못 들기 때문에 좀 몸의 부담도 좀 줄어든 상태에서 정확한 움직임에 집중할 수 있고, 허리에서부터 광배근에서부터 승모근까지 전체 다 좀 긴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동작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마무리 운동으로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이것도 바벨로우랑 비슷하게 생각을 해줘서 진행을 해주면 되고, 이제 바벨로우 같은 경우는 약간 상완의 움직임으로 늘렸다가 당겼으면, 이번엔 상완이 아니라 그냥 손가락으로 물체를 쥐고 팔꿈치가 거의 다 펴져 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셔야 됩니다. 바벨로우는 약간 구부려서 늘렸다 당기면, 이건 팔꿈치 완전히 펴서 상체는 가만히 있고 고관절만 접혔다가 발로 지면 미는 힘에서 고관절 펴지면서 어깨가 뒤로 넘어오게끔. 이렇게 루마니아 데드리프트 할 때는 처음 세팅 자세가 위에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어깨에서 생각하는 관점이랑 허리에서 생각하는, 골반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달라야 되는데, 어깨는 절대 앞으로 숙여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어깨는 뒤를 향해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고관절만 짧아지면서, 어깨는 계속 앞을 본 상태에서 고관절만 짧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상체 각도가 이 고관절로 인해서 숙여진다고 생각해야지 어깨가 먼저 떨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상완골은 이렇게 외회전을 시켜놓고 허리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고관절만 짧아지면서 항상 전면 어깨가 앞을 본다는 느낌에서 동작을 해주고 올라와 주셔야 돼요. 그래야 힘점이 이 골반 기저에서 걸릴 수 있거든요. 훨씬 더 무거운 무게를 들어도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운동을 진행을 해봤고, 또 6가지 운동 종목 진행하면서 좀 운동 설명도 좀 진행을 하고, 좀 어떤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도 좀 설명을 해봤습니다. 항상 재밌게 영상 시청해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엔딩까지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